네, 앞서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이모저모 살펴보고 왔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헤르메스 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자, 그럼 주목해볼 만한 국내장 종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IS 동서를 조금 선택을 했는데 네네. 사실 이제 대표적인 폐기물 업체들 하면은 뭐 이전에 이제 KG ETS는 그쪽을 매각을 했고요. 뭐 그다음 인선 EN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주인들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왜 IS 동서로 좀 선택을 했냐면 그래도 실적이 이제 종합적으로 가장 좋고 또 이제 인선 ENT를 19년에 인수를 하면서 폐기물 사업에 좀 진출을 했고 최근에 2, 3년의 기조를 보시면 이런 폐기물 업체들을 더 많이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또 인선 ENT에 힘을 실어주는 이러한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폐기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생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그래서 그 업체들의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시장에서 부각 자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쵸, 뭐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네.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이 좀 이렇게 집중되지 않는 섹터여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IS 동서 같은 경우는 뭐 건설이라든지 환경 부분, 특히나 환경 부분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비중도 확대를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환경 쪽에서는 이제 폐기물 사업을 좀 주로 하고 있어서 일단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초에도 보시면 이제 매출액 30% 공시도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 동반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지 않고 좀 주가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해당 부분에서 좀 모아 가시면 이게 바닥 라인에서의 상승력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폐기물 쪽에서 좀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뭐 20년부터 이제 ENFP 컨소시엄으로 해서 뭐 각종 폐기물 업체들을 좀 소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폐기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말씀 주신 것처럼 주인이 바뀐다는 얘기는 M&A를 통해서 이제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과점 시장이 되면은 일정 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해당 부분을 점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뭐 미국 기업처럼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를 조금은 보수적으로밖에 드리지 못하는 상황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34,000원부터 35,5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최근에 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죠. 그래서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갭 충분히 메우고 아래 박스권에서의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좋고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왔는데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해당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전 이제 매물대 중간 라인이 45,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31,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해당 부분이 또 거래량을 동반한 첫 상승의 치가 부분이기도 하고요. 해당 부분이 깨지면 갭 메우면서 좀 강력한 또 하방이 나올 수 있어서 손절 라인은 10% 이내로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 동서 보수적인 가격 접근입니다. 자, 매수 박스권 하단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저희가 수급 저희 확인하기 전에요. 시간 외 특징주 하기 앞서서 현재 지금 장의 변동성 키우고 있는 여러 가지 혼탁한 뉴스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가스, 세방, 선광 등 이 6개 종목에서 체결이 되지 않는 쌓인 매물들이 한 800억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할지 본부장님 인사이트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해당 부분에서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8개 기업 중에서 6개의 기업이 뭐 주가 조작 정황도 있는 상황이고 이제 수사가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약간 이렇게 되면 거래 정지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금 자체가 묶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좀 탈출들을 또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거 하한가 물량이 계속 잠긴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3연속 하한가를 가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기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네. 일단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좀 장기로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 고점 부분에서 벌써 이제 한 80% 정도가 빠진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개 종목만 하한가를 피해가긴 했지만 이게 또 16%대, 17%대 이렇게 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자체도 더 어려우면 더욱더 이런 또 물량 출애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의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은 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제한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워낙 하한가에서 계속 물량이 쌓여 있어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났을 때부터 일단은 뭐 매도 체결을 계속 해놓으시고 네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거래 정지 가능성 있는 만큼 반등 나올 때 대응하는 것을 추천을 또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42닷의 1조 원 추가 투자 소식 알려지면서 향후 수혜 기대감에 팅커웨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경영진 회동에서 양사 협력 추진 소식에 포스코 스틸리온 시간외 상한가 나왔고요. 급락장에서도 AP위성은 종교장에서 4% 상승하고 시간외에 탄력 이어갔습니다. 5G 관련주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지만 솔리드 시간외에서 3.26% 올랐습니다. 체리브로도 시간외 특징주에 이름 올렸네요. 자, 시간외 특징주 토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솔리드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 정도로 좀 강력한 매수 리포트가 나오는 게 좀 드물다라고 보는데 현재 주가가 4,900원인데 4,900원. 네. 네, 목표가가 15,000원이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네. 이제 리포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정도로 쌀 때 당연히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뭐,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해석하기에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긍정적인 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실 기업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상승력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점을 좀 주요 내용으로 꼽은 상황이고 또 이제 5G 관련된 이 확장 기조들이 하반기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들이 또 가시화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전파망을 판매를 할 때 항상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력한 시세들이 많이 분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나 5G 같은 경우는 4G와 다르게 이 건물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계기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내부망들을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4G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의 이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무선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좋아지게 되려면 결국엔 5G와 6G는 당연히 좀 다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수출 흐름들도 나오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실적 쪽에서 특히나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반등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뭐 대표적인 5G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같이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조기 상용화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당겨지는지에 따라서 해당 또 섹터들의 관심도들이 커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추적을 네네.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좀 증시가 어려운 상황이고 차트적으로 좀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좀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네. 4,380원부터 4,56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해당 라인 안에 한 4호가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주가가 빠졌다라는 거는 갭 정도는 메우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네네. 일단 갭 메우는 거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리포트에서
목표가는 15,000원을 좀 제시했지만 전 단기적으로 6,000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해당 가격대까지 빠졌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또 충분한 또 물량 소화에 대한 흐름들이 필요해서 일단 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1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서 있는 상황이고 매수도 굉장히 아랫부분에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저점을 깨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좀 대응을 해주시고 빠르게 조금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을 하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 매수 리포트 나온 솔리드 목표가 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국내 공약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건설주 가운데 뚜렷한 존재감 과시 중인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 14일 연속 담았네요. 신용등급 상향 전망에 52주 신고가 쓴 현대로템도 12일째 외국인 사들이었고요. 현대제철 7거래일, 또 현대차 2거래일째 외국인 수급 유입됐습니다. IRA법의 수혜 모멘텀으로 연초 대비 50% 상승한 OCI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현대건설 기관 19일 연속 담았고요.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손보사 이익 배당 증가 기대감에 대형 손보사들 큰 폭 상승했는데요. 어제 4% 상승한 DB손해보험 기관 6일째 순매수했습니다. LX 세미콘도 또 6거래일, 또 크래프톤 5거래일 연속 기관 사들였고요. 영업이익 분기 최고치 기록한 현대일렉트릭도 기관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습니다. 네, 본부장님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찝어주시죠. 네, 현대차를 꼽았습니다. 네네, 현대차. 네,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일단 전거래일에 실적이 나왔는데 네. 너무나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자동차 섹터가 이제 내수 부분과 해외 수출 부분에서의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IRA 법안에 대한 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네. 또 전기차 비중이 보다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가 훨씬 많은데 이제 전기차에 너무 좀 치중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좀 기염을 토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선행 PER 대비 40% 낮은 수준으로 리포트도 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도 지금 최근에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물론 실적은 후행이긴 하지만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런 자동차 수요는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워낙 큰 상황이죠. 뭐 SUV라든지 최근에 나왔던 신형 차들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배당 성향도 25% 상향에다가 이제 분기 배당에서 1년에 4번 배당 같은 이런 주주 환원 정책, 게다가 기아도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둔 거에 따른 이런 환원에 대한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고 또 바닥권에서의 이제 단기 박스권 돌파하는 이런 돌파 매매가 또 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증시가 어려울 때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그래도 우상향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있는 종목군들에서 빠른 차익이 나오고 있어서 자동차 섹터가 약간의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현대차에 대한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가격은 19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최근에 21사원 부근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23만 원, 2차로 25만 원까지 좀 중기적인 우상향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7만 5천 원으로 이전 박스권 상단 깨지지 않으면 일단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해 보입니다. 1차 목표가 23만 원, 또 2차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일렉트릭을 좀 골랐습니다. 네네. 현대일렉트릭을 좀 고른 이유가 변압기 쪽이 지금 최대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하고 전환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또 특히나 이제 미국 지역에서 21년 이후로 변압기에 대한 이런 비중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이런 수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변압기 관련된 회사들의 수주 기조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좋아진 흐름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룡종기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 매출액의
100%가 넘는 수주가 또 터졌고요. 뭐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주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발전소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또 전선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5년을 기점으로 또 신재생 에너지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설치량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이런 변압기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후행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수주 잔고가 앞으로 장부가에 반영되는 부분까지 확인하시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현대일렉트릭이 굉장히 많은 또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투자 심리에 좀 상당히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변압기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가격 접근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은 가격 접근 같은 게 시장이 좀 눌리고 있어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던 48,000원부터 51,000원까지로 좀 분할 매수를 했고요. 그러니까 11선 조정 나왔던 라인부터 이제 5일선 부분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만 원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상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42,000원으로 제시를 드릴 텐데 저는 해당 가격에 온다라고 한다면 이 손절로 대응하시기보다는 2차 매수 밴드의 시장 라인으로 오히려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11선 조정 나왔던 48,000원에서 51,000원에 매수 접근 또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